안녕하십니까. 사고가 흐르는 광덕수학입니다. 오늘은 정비례와 반비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초등학교 때의 정비례 개념하고 중학교 때의 정비례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고요. 반비례에 대한 개념도 초등학교 때의 개념과 중학교 때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비례에 대해서 초등 과정에서는요, 한 값이 커지면 다른 값이 거기에 따라서 커지는 것을 정비례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중학교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중학교 때는 y는 ax꼴로 나타내지는 게 정비례다, 이렇게 되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자연수 범위에서 배웠고요. 중학교 때는 정수와 유리수 범위로 확장이 되면서 여기에 음수가 나오게 되죠. 음수가 나오게 돼서 초등학교 때는 정비례, 그럼 자연수 범위에서 생각하니까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도 커지는 것, 이렇게 되지만 중학교 때는 다른 하나가 1배, 2배, 3배 되면 y도 1배, 2배, 3배 되는 것을 정비례라고 표현을 하고, 식으로는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개념이 같아지는 것은 여기 앞에 있는 것이 양수로 되어 있을 때는 초등학교 때 개념이랑 중학교 때 개념이 똑같죠. x가 커지면 y도 그게 비례해서 커진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음수가 되게 되면, 이렇게 되면 x가 커짐에 따라서 y의 값은 작아지게 되죠. 작아지게 돼도 이런 식의 형태는 다 정비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때 정비례 개념과 중학교 때 정비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비례에 대한 부분도 반비례도 초등학교 때는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가 작아지는 것, 이렇게 배웠지만 중학교가 되면 그 부분들은 그렇게 되지가 않고 y는 x분의 k꼴로 나타날 수 있는 식은 다 반비례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때는 자연수 범위에서 배웠기 때문에 하나가 커질 때 다른 하나가 작아지는 형태가 되면 우리가 반비례한다, 이렇게 배웠지만 중학교 때는 마찬가지로 이게 유리수, 음수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k가 양수일 경우, x가 2로 양수일 경우는 초등학교 때랑 개념이 똑같죠. x가 커지게 되면 y 값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죠? 지금 여기는 음수가 되는 경우는 x가 점점 커지면 y 값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y 값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x에 따라서 y 값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그걸로 정비례, 반비례를 얘기하면 안 되고, 중학교 때는 정비례는 y는 ax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정비례, y는 x분의 k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반비례, 이렇게 개념이 바뀐다는 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